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탱글 가보세요. 뭐, 탱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펭, 글자의 글. 리뷰 보고 전하는 소셜 자유여행, 탱글.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네, 개드립쟁이 척척박사입니다. 네, 이제 뭐 개드립쟁이를 완전 붙이신 거예요? 아, 굳힌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볼 기회가 많아요. 최근에 이렇게 등신같이 살면서. 근무지에서? 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군대 시절에, 나도 한때는 꽃다운 나이가 있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군대 시절에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답이 똑같더라고요. 뭐라던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인생고가 이렇게 있었느냐.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다 이런 대답이 돌아와서, 충격을 먹고, 나의 꽃도 이제 갔구나. 갔죠. 나 이제 쓰레기구나.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잘생기긴. 아닙니다. 네. 그건 안 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뿐이에요. 네. 게스트들이 뭐 특별하게 이때까지 동의를 한 적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안 보이니까, 네. 어떻게 마무리는 잘생긴 걸로. 어쨌든 옛날에 좀 잘생겼는데 인생고가 많았다.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잡수다 32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가원, 네, 그리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요가 강사,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요. 잡서 32번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한 분 오셨고요. 네. 가네샤님 오셨습니다. 가네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가네샤 무슨 뜻입니까? 인도에 신이 있습니다. 신. 네, 인도에 신이 뭐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시바 신이 있어요. 시바신. 이런 시바신. 네네. 이런 시바신. 시바 신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코끼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사람인데. 몸은 신이죠. 신인데. 몸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코끼리 얼굴이에요. 물론 그 사연은 길어요. 네. 긴데 그 신이 상업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부의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면 이제 집안에 돈이 들어온다. 네. 그런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가네샤예요? 예, 그게 가네샤 신이에요. 태국하고 인도에는 유명해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코끼리 얼굴을 가진 신이다. 예. 근데 이제 샤 중에는 뭐니 해도 게이샤가. 샤요? 가네샤, 샤. 네. 네. 샤샤샤. 그, 본방 들어가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우리 요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척방님 하실 얘기 있어요? 대선 얘기 좀 짚어봐야죠. 네, 짚어보세요. 저는 짚어보기 투표하셨습니까, 가네샤님? 예, 했습니다. 네. 우리 공통적으로 3명 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안 회장님 하셨죠? 저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네. 자, 여기서 투표하신 분이 자기가 찍은 분이 대통령이 됐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네, 없네요. 역시 우리 정치색이 없어요. 네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쭉 해오시면서. 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 해가지고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린 정치색이 없잖아요. 네, 없죠, 네. 저희는. 저는 그건 제 사견이에요. 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사견이지, 그럼 정견이겠어요? 그 51%의 지지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싶진 않고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 건, 제가 동물 중에 좀 쥐를 싫어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쥐를 좀 단죄를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힘들어졌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들춰볼 일이 많은데 좀 어렵지 않아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분하고. 근데 나머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이건 48%의 패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성의 계기로 제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찍은 분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투표율이 근 80%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진 거기 때문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51% 이상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왜 옳았는지, 왜 이겼는지를 나머지 48%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51%도 48%를 향해서 조롱을 보낼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48%는 51%의 그 선택의 결과를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동감하고요.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딱 하나 이제 좀 뇌리에 딱 박히는 얘기가 있네요. 지난 정권을 심판하는 건 이제 어렵겠다. 네, 그거는 뭐 확실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언론사도 여전히 뭐 미지수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진짜 안쓰러운 건 우리 낙검수 형들 네. 잡혀가면 어떡해요? 아니 뭐 지금 이미 고소고발 많이 다 돼 있는데 그 마지막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네. 전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고난의 5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통합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뭐 두고 봐야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솔직히 그 나머지 3인방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요가 얘기 좀. 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가를 안 해도 몸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요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정말 이게 요가가 네. 강의를 들어가면 초보반, 경력자 반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네. 요구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나눌 수가 없는 게 1년을 해도 초보 같은 분이 계시고 그렇죠. 10년 해도 같은 분이 계시고 그런데 네.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1년 하신 분보다 10년 하신 분보다 잘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초보반을 보내야지 경력반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들이 여자 못하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네. 무릎을 양 허벅지를 붙이고 네. 엉덩이를 바닥에 딱 깔고 앉는 그 앉은 자세를 남자들이 앉기가 힘들어요. 영웅 자세라 그래요. 영웅 자세. 안전 영웅 자세라고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돼요. 저는 일단 그게 되고 뭐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양쪽 다리 뭐 목 뒤로 올리고 걸어다니고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쓴 자세에서 손바닥 바닥에 닿기 이런 거 저는 다 되죠. 진짜예요? 네. 유난히 편해요. 어렸을 때 그 태권도로 다져진 어렸을 때 나도 태권도 많이 했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과 저도 검은 띠인데, 검은 띠. 저는 그런 게 다 됩니다. 가네샤님은 어쩌다가 잡스타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요? 이게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희 방송을? 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요. 나오신 분들이 물론 네. 개인적인 내용도 많겠지만 네. 그래도 안 들어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하고 재미도 있지만 나도 그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나중에 한번 가져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실제로 그 경험을 얘기를 솔직히 공중파나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다 정제된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대부분 해주고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직업은 알게 모르게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많아요. 뭐 여자분들 개 모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요가 자격증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 학생들 아니면 정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가네샤님 그 요가 관련한 브라필! 네, 브라필 좀 들어볼까요? 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네. 처음 시작한 거는 너무 주장창하지 마시고. 대학교 때. 몇 학번이세요? 91학번. 그 정도로 보이세요. 90년대. 그러면은 98년도에 처음 배웠어요. 98년도에. 올해 부록을 살짝 넘긴. 처음 배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 쪽은 아니시다, 그죠? 그렇죠. 특히 안 회장님이 보실 때는 사투리 전혀 안 쓰시는. 저 표준어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지금. 이게. 저도 안 회장님 편합니다. 저는 되게 동안이시거든요. 91학번처럼 안 보이세요. 저 입학할 때도 한 92 정도로 보이세요. 네. 머리 염색을 좀 하면 좀 더 젊어 보였으니까. 네. 아니에요. 저희도 다 90년대 학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하셔가지고요. 원래 이걸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덩치가 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두 분은 제가 덩치가 네, 등치가 좀 있으시죠. 풍채가 좀 있으시죠. 제 과가 원래 토목과입니다.
근데 토목을 하진 않았어요, 공부는. 졸업하고. 근데 술만 드셨군요. 그렇죠. 네. 공대체전에서 싸움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네. 기계과랑. 체육과랑. 같이 붙으시죠? 실제로는 이제, 그때 사귀던. 네, 사귀던. 여자가 요가원을 했어요. 요가원을 하셨다고요? 네,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98년도. 그럼 거의 초창기. 네, 초창기예요. 아닌가요, 요가가? 네, 요가가 뭐지? 할 때. 요가 하면 요기 다니엘밖에 모를 때. 우리 요가 하면 뭐? 요기 다니엘. 요기 다니엘. 요기 다니엘은 뭡니까? 맨날 방송이 있어요, 인도 출신. 상자 안에 막 들어가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예. 우리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요가를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가를 안다고요? 요가라는 단어, 요가 파이어. 아니, 요가 파이어. 요가 파이어. 그거 제 전공이죠. 저 잘해요. 네, 저 프로게이머가 있었다면서 그때 요가 했었죠. 네. 맞네. 게임기에 있었군요. 네. 간디. 간디. 달심. 달심. 뚱땅땅, 뚱땅땅. 요가 파이어. 네. 나는 오리겐 전공인데, 오리겐. 네. 그래서 좀 잘 보일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요가를 배웠죠.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도 덩치가 좋으셨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 좋았겠죠. 당연히. 예. 그때 배우고 이제 뭐 그때부터 직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서울로 오고 그 동안 요가를 안 했는데 한 2, 3년 후에 그분과 결혼을 했죠. 그 요가원 하시던 분이랑. 예, 지금의 사모님이 그분이세요? 그렇죠. 지금의 와이프가 그 사람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섰죠. 결혼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합심해서. 원래 목표가 삿다맨이었습니다. 삿다맨. 저 목표랑 같으셨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요가를 제가 강사를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요가원 운영가 그리고 제가 보이차를 좋아하는데 차 장사를 좀 해볼까 같이 겸업해서 그래서 이름도 제 요가원 이름이 요가 카페예요. 그래서 요가 카페시구나 이름이. 그리고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다음 카페가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그때 요가 카페라는 이름을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걸 쭉 나간 게 요가 카페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요가 카페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다음 카페는 이름이 뭐세요? 요가 카페죠. 요가 카페요? 네, 요가 카페로 한동안 인터넷을 도배했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98년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한 15년 정도? 거의 한국 요가계에. 아니요. 저는 집사람보다 10년이 늦어요. 요가를 한 지가. 사모님은 결혼하셨어요? 예.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만. 나온 사이 벌써 결혼을 했어? 하셨더라고요. 첫사랑이셨어요? 예. 설마 첫사랑이었겠어요? 아니, 저는 이런 로맨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이런 거. 네. 본인이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죠, 향수가. 그렇게 사귀시다가 결혼도 하시고,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시고. 예, 그렇죠. 저 진짜 이런 로맨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행복하진 뭔가 단점이 많은 듯한 표정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행복하진 않으시죠? 당했습니다. 로맨스가 다 행복하진 않아. 네, 그럼요. 과정이 중요하지. 네, 첫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요? 네,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첫사랑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요? 네. 마지막 사랑이죠. 그러면 뭐 56번째?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럼 한 15년 정도 하신 거다, 그죠?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길고요. 네. 뭐, 취향생활 다른 데서 좀 일하는 거 빼버리면, 한 5년 빼버리면 한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정도. 예. 요가가, 우리나라, 뭐 요즘에 제가 아는 요가는 핫요가? 핫요가? 네.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막 핫요가? 전 잘 모르니까. 그게 막 되게 뜨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해놓고 더운 데서 땀 빼면서 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가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척도 박사님은 종류가 뭐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몰라요. 그럼 지금 아는 게 저도 핫요가?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거 핫요가? 아니요, 저는 핫요가도 얘기하시니까 좀 저도 그런 뭐 얘기 같지 않은 어디서 거지. 주워 들은 거지. 네. 그냥 요가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찢고 올리고. 저는 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번외인데. 네. 제가 좀 저질이잖아요.
뭐, 난 또 불안한데, 불안하다. 요가 하시는 여자분들은 되게 몸이 유연하시잖아요. 네. 저는 막, 이건 그냥 진짜 전 저질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만약에 요가 하시는 여자분을 만난다. 그러면, 거기까지 맞죠? 저는 첫 키스를, 네. 이렇게 첫 키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를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나쁜 생각도 아니네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유연한 사람들. 실제로 요가 하는 사진을 보면, 네. 물구나무서기가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뭐 이상하게 찍은 사진도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정말 뭐 성인들이 애들도 듣겠지만 카마수트라. 예, 거기 보면 요가 같은 자세가 많이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실제로 인도 카마수트라도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요가 자세를 많이 응용한 인도에서 나왔지 차도에서 나오진 않았죠. 이거 개수빈데 이거 웃음 참지 마. 웃기면서 왜 참아? 요가 종류를 현재는 그냥 네. 한 요가 아니면 뭐 다이어트 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가는 운동법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운동은 하되 수련 아니었나요? 예, 목적은 정신적인. 예, 해탈을 목적으로 했어요. 네. 해탈. 예.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탈을 목적으로 요가를 배웠고 그게 과부자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요가의 한 종류니까 네. 한 자세니까. 그래서 목적은 해탈인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나 몸매 교정으로 그냥 생각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그쪽으로 더 강해요. 그러니까 철학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가. 종류는요? 그래서 이제 요가 종류 몸으로 하는 요가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요가. 정신적으로 하는 요가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하는 요가요? 명상이나. 그것도 요가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요가예요. 한 단계 올라가는 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몸은 밑에 머리, 생각, 정신은 위에 있잖아요. 구라라고 밝혀졌는데 인도에서 똥구녕으로 숨 쉰다는 그 할아버지도 예. 그것도 요가. 예, 그 사람도 요가 수련을 한다 봐야죠. 예. 뭘로 숨을 쉬어요? 똥구녕. 그러니까 무슨? 진짜로. 아니, 과거에 있었다니까. 우리나라에 단전호흡이 많이 생겼죠. 단전호흡도 숨을 머리부터 밑에 항문부터 같이 쉰다고 하거든요. 그럼 숨 쉴 때마다 똥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숨보다는. 아니 똥구녕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냄새가 숨을 쉰다는 자체를 그냥 정말 호흡이 아니고 네. 그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 똥구녕부터 머리 끝까지 에너지와 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야지. 호흡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호흡하면 무조건 똥 냄새 나요. 네. 상식적으로. 종류는 자, 한번 네. 정리해드릴게요. 종류는 몸으로 일단은 하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몸으로 하는 요가가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분류는 큰 거 두 개인데. 근데 지금 대부분 하는 요가가 몸으로 하는 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요가 하니? 거기에 대한 정답은 자기가 배우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타 요가라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하타 요가. 예, 하타. 아. 하타 요가가 그냥 인도 말인데 네. 인도 산스크리트예요. 하타가 뭔? 해달이라는 뜻도 있고요. 해달? 해달, 해와 달, 아. 그리고 음과 양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타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면 하타 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요가가 말로 하는 요가도 있어요. 말로 하는 요가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 암송하는 요가는 불경을 읽는다. 그래, 그것도 요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에도 요가 언어가 있을까요? 만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트라 요가를 해가지고 말로 하는 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맞네. 이게 요가가 결국 이게 크게 이렇게 보면 하나의 어떤 수양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본질은 그건데. 네, 그 몸으로 수양을 하느냐, 마음으로 수양을 하느냐, 예, 이런 그렇게 의미로 말하는. 그걸 같이 수양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하는 게 제일 예, 좋고. 몸이 먼저 되고 마음이 그다음 가는 거기 때문에 단계가 있어요. 그쵸. 몸과 마음을 닦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로 가는 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요즘은 단순하게 다 빼버리고 이제 다이어트와 몸매 쪽으로만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대 요가의 인식이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게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종류도 요즘도 많아요. 네. 예전에 뭐 유명 가수가 이제 이 사업을 크게 벌려서 지금 망했죠. 뒷마무리는 안 좋았죠. 옥주현 씨? 예. 예. 망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가? 네. 그러셨구나. 이래저래 투자 받고 하다가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있는데 후발주자로 또 누가 하다가 이승현 씨인가도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그 하타 요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핫 요가가 하타 요가예요? 아니요. 아니죠.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건 뜨거운 핫. H.O.T. 그거고 지금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하타. 몸으로 하는 요가. 몸으로 하는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하타 요가를 해요. 네. 몸으로 하는 요가. 그러니까
그 아사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사나. 네. 자세라는 뜻이에요. 네, 저 지금 점점 짜증나요. 예. 자꾸 전문 용어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게 있고 숨을 쉬는 게 있죠. 네. 그걸로 하는 요가는 다 하타 요가예요. 하여튼 꼼지락하면 핫하네. 하타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요가는 더운 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땀 내고. 38도 정도 올릴 거예요 아마. 네. 그 상태에서 하는 요가를 한 요가라 그래요. 거의 사우나 같은. 그렇지, 찜질방. 요즘 유행이죠. 겨울에는 인기가 좋죠. 따뜻한 타임. 아, 상상만 해도 훈훈합니다. 그 따뜻한 데서 예쁜 여성분들이 땀을 쫙쫙 흘리면서. 왜요? 이런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아니, 그 어떤 신비스러운 상상을 깨지 마세요. 저 혼자라도 상상하게. 예. 요새 어쨌든 해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도 요가는 주로 몸매를 그렇죠. 가꾸거나 다이어트가 이제 주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걸 먹고 살죠. 네. 예. 먹고, 네. 뭐 적당히 그게 또 상술과 부합이 되겠죠. 예. 근데 냉정하게 예. 요가가 몸매 교정이나 몸매를 좋게 한다거나 살 빼는데 도움이 돼요?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상식은 어떤 상식인데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네. 땀을 내는 방법이 네. 그게 요가밖에 없을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줄넘기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 요가보다는 다른 운동이 더 효과가 편안하게 있는데. 앉아서 계속 쭉쭉 스트레칭을 하고 늘리고 그러면서 땀을 내고 하면서 그게 과연 살이 빠질까? 몸매가 좋아지는 효과도 계속 하다 보면 있겠지만 그게 진정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군대에서 PT 체조 아시죠? 네, PT 체조. 예. PT 체조 하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것 같습니다. 살은 빠질지 몰라도 사람 짜증나 조개를 죽여버리고 싶죠. 네. 그 요가를 PT 체조만큼 하면 빠지겠죠? 근데 이제 운동량이 그렇게 될까? 아니요. 요가를 지금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칭만 생각해가지고 네. 그 운동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운동량이 강한 요가도 있어요. 아. 써서 이렇게 PT 체조와 비슷하게 하는 동작이 많아요. 아. 실제로 그런 동작은 TV에서는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이 체력 소모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동작도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리 그냥 구부리고 비트는 동작만 봐서 그렇지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요가도 분명히 있다는 거. 네. 그게 그럼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예. 뭐 힙업이 된다거나 예. 아니면 유연하게 되고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에 예. 몰랐으니까 저는 예. 효과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죠. 그 윗몸 비틀기 네. 누워서 비틀기 그거를 20개씩 하면 뱃살도 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PT 하는 게 낫잖아요. 예. PT가 요가 하지 말고. PT는 그 솔직히 그 운동량도 있지만 네. 약간의 그 괴롭히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괴롭히죠. 예. 근데 그 빼는 거죠. 괴롭히는 동작을 빼고 거기에 한 정확한 스트레칭 동작을 집어넣고 호흡과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요가에서는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 소리 지르면서 노래 군가 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약간 좀 느리잖아요. 이렇게 참. 그렇죠. 그게 사실 느린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치. 팔굽혀펴기도 늦게 하는 게 사람 늦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늦게 하면 안 다쳐요. 무리가 안 간다. 예. 안 다치고 무리도 안 가고 빨리 하거나 무리를 하면 다치게 되죠. 그리고 요가가 좋은 게 다른 운동은 한쪽만 많이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 무리가 가요. 요가도 도구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요가는 도구가 없어요. 원래는. 바닥에 깔잖아요. 그건 도구라 치나요?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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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몸에 무리가 들어가요. 한쪽이, 그러니까 양쪽을 다 쓰기 때문에 좌우 균형이 맞고요. 한쪽만 쓰는 운동, 뭐 예를 들어 테니스나 배드민턴, 골프. 보통 한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엘보가 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을 다 쓰면 균형이 맞아져요. 근데 필라테스? 예. 요가랑 뭐가 틀려요? 일단은 이건 저는 둘 다 몰라요. 저는. 둘 다 모르고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독일요? 예. 독일의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에 수용자들 있죠. 병사들 네. 감옥이라 해나 형무소에 이제 수용소에 놔두면 다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재활요법이나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요법이에요. 비슷한 건가요, 그럼 일단은 요가 동작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칭 동작 여기 좀 짬뽕을 시켰죠. 여러 가지. 이건 뭐 번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주로 예.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요가? 일단은 살 빼러 온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 아픈 사람들. 딱 두 부류예요.
그리고 정말 심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오래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가장 오래 나오고요. 변태 같은 사람들은 없나요? 저같이 이렇게 흑심을 품고? 뭐, 있어도, 표만 안 내면, 열심히 배우면 되겠죠.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고요.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까? 아니요, 시간대가 틀리겠죠. 오전에는 아주머니들이 대반이고, 네. 이제 사무실이 많은 시간 동네에는 뭐, 좀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한 반반 섞어지겠고. 그 요가원에도 예. 샤워시설이 다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한요가가 생기면서 샤워시설이 필수가 돼버렸어요. 땀을 흘리니까 많이 그쵸. 흘리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하고 같이 요가를 운영하면 또,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데. 그런 데가 또, 기본적으로 샤워시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하는데도 있고, 찜질방은 당연히 있겠죠. 사우나인데나. 요즘 무슨 문화센터니 뭐 체육시설 있는 무슨 센터나 이런 데들은 네. 요가 코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요가, 그런 데서 복싱, 뭐 주짓수, 뭐 이런 그런 다 해요. 데서 하는 무슨 문화센터니 이런 센터에서 하는 요가가 핫 요가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핫하 요가 그냥. 한 요가는 핫하 요가인데. 따뜻하게 해놓고 하는 게 한 그럼 요가. 한 요가는 어디서요? 찜질방 같은 데서 많아요? 아니에요. 한 요가는 체인점이 많아요. 내부 온도를 막 체인점.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아예 그런 시설을 딱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해요. 동네 치킨이냐, 교촌 치킨이냐, 그렇죠. 요런 차이. 파리바게트냐, 뭐. 네. 땡땡이냐, 그 차이죠. 파리바게트요. 발음이 아주 세련되셨네. 어떤 지식 안 회장님은 그 지식계 골목상권. 보통 사람 지식이 끝골목. 제가 좀 이마트 정도의 지식이다. 그럼 이 양반은 저기 골목상권 저기 슈퍼. 이 정도에 딱 그치기 끄트머리 슈퍼. 네. 자, 그러면 요가 해서 뭐가 좋나요? 뭐, 다 나왔지만. 네. 뭐, 일단은 몸매 교정. 그 다음에 아픈데. 요즘 제일 아픈 데가 어깨하고 허리잖아요, 뭐. 누구나 아픈 데죠. 누구나 아픈 데잖아요. 제가 지금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대부분의 아픈 이유 90%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요가의 기본 원리가 골반과 척추거든요. 그걸 바르게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2, 3개월 지나면 허리, 어깨 아픈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더이다 낫는 편이에요. 좋아진다. 예. 이게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저는 운동을 안 회장님 운동 안 하시잖아요. 테니스 저도 거의 못 하죠, 요즘. 근데 저는 운동을 못 해요.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안 하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운동하다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운동을 해서 보통 운동 안 한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사는 거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 남들 놀고 즐길 때 그 사람들은 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만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운동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언제부터 운동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니,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운동 좋아해서 알지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어요. 운동이 하고 싶으면 미친다니까는요. 저는 진짜 소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운동할 시간에 좋은 사람들하고 소주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소주를 더 많이, 더 오래 먹기 위해서는 운동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좋나요, 요가? 그리고 아픈데 없앤다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정신 건강에 좋죠. 그 뭐 친목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아주머니들은 그거 땀을 오신 분도 많죠. 수다 떨려고 와서. 예. 1시간 요가하고 2시간 커피 마시고. 그러면 요가학원에서 먹을거리 이렇게 허가가 안 나나? 아니요, 뭐 그 전에 지금 저희 요가원에서는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강의 나가면 1시간 수업하고 아주머니들끼리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사와가지고 예, 누구는 뭐 사오고 요즘 같으면 고구마 같은 거 많이 사오죠. 네. 고구마 사와서 같이 나눠 먹고. 어느 분이 요가 강사로 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케이스 있을 텐데 취업하는데 어떤 요건이나 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자격증 없어도 돼요.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다. 근데 있죠, 있기는. 있는데 공인 자격증이 아니에요. 민간 자격증. 사단법인가요? 그렇죠, 사단법. 사단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지 그냥 자격증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자격증이죠. 그렇죠. 저희들도 자격증을 내줘요.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학원 내에서 내줘요. 수료증 같은. 뭐 자격증을 내줘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격증 의미는 없어요. 실력이 중요하지.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자격증을 원해요.
꼭 사단법인이 아니라도 어디 받은 뭐 자치구 문화주민센터에 뭐 그렇죠. 그런 데는 도 그렇고 무슨 어디야 백화점 백화점 예 모든 강사를 하려면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요가원이 아닌 이상은. 요가원이 아닌 이상은. 요가원에서 이제 요가원에 취직해가지고 보조 강사로 일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지만 아니 창업이 아니면 창업이 아닌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이거죠. 예. 그러나 그거는 민간 아니면 경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없다고 결격사유는 아니다. 예, 없다고 자를 필요는 없어요. 네. 실력은 아니 정말 오래 하신 20년 하신 분들 자격증이 없다고 그 사람 요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령은 실리적이네요. 저쪽이 안 된다. 이건.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다고 경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죠. 네, 없어도 하죠.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사무실에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비율 따져보면 한 반 20% 정도? 될까요? 그건 넘죠. 반 정도는 될 거다. 아마. 사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운전을 못해도 자격증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제한돼 있어요. 불법이죠. 예, 불법이죠. 그러니까 요가는 자격증이 없어서 불법은 아니에요. 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유업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면은 기왕지사 뭐 일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그래도 있는 게 좋으니까 뭐 자격증은 하나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 하나 따야 되겠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업으로 일하려고 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몸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자라면 무조건 보죠. 그죠. 100% 보죠. 네, 진짜 뭐 뚱뚱한 사람이 요가 강사한다 그러면 예. 그런 사람이 강사하면 뭐 누가 거길 갈까요? 신뢰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지. 일반 기본적으로 보는 예, 것도 있죠. 일반적인 스포츠 센터에서는 몸매를 무조건 봅니다. 예, 게다가 제가- 뭐 민모까지 된다면 그렇죠. 더 좋아하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취업 못하죠. 솔직한 답변입니다. 네. 또 뭐, 그럼 자격증 공부할 때 예. 뭐 이렇게 TV라든가 뭐 TV 있을까요?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가격 차이. 예. 얘기 좀 자격증 해주시죠. 비용이.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그런 걸 얘기해주세요. 저렴하기는 30만 원부터 비싸기는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예. 자격증 치드 코스가. 예, 코스가. 뭔 차이예요? 아. 30에서 500 그 갭이? 이제 무슨 클리크룸이 잘 돼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설이 좋은 곳이나 덩치가 큰 곳이나 그리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가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30에서 예. 500이면. 왜냐하면 다 협회가 좀 개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사기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 있는데 덤핑 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필라테스나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걸 하나에 30만짜리 5개를 묶어가지고 뭐 150만 받고 한꺼번에 내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패키지로? 예, 패키지로. 일반적인 거는 지금 200에서 250 사이에요. 300 싼 사이. 비용이 아니네요, 일단. 한 6개월 정도에. 6개월 코스. 6개월 정도에. 예. 그러니까 강사 자격증 취득 코스. 일단은 명목상은 자격증 코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포화 상태일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지금 충분히 레드오션 아닐까 싶어요. 따도 과거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과거에 한 7년 정도요? 그 정도에는 3개월 정도만 자격증 코스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로 나갈 수 있었어요. 조금 떨어지세요. 없어가지고. 네. 강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 그냥 강사 자격증 있는 수준만 있으면 그냥 보냈어요. 지금 너무 많죠. 지금은 많죠. 지금은 기본이 경력이 없으면 경력이나 빽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빽? 인맥. 인맥. 뭐 누구 예를 소개? 들어가지고 뭐 낙하산? 동사무소 들어가려면 동사무소 뭐 주임이라도 하나 알아야 됩니까? 뭐 담당을 아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위에 제일 장을 아시거나 참 공정한 사회야, 대한민국. 그럼 얼마나 그죠? 투명한데. 인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론- 어딜 가든. 그걸 해요. 예, 공적으로 다 면접도 보고 심사를 다 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과정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일 뿐. 근데 형식이지. 예정.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에 네. 는 경력사를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원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뭔 말인지는 압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 비슷한 조건이라면 인맥이 있으면 훨씬 쉽죠. 근데 경력이 문제입니다. 자격증보다는. 경력이라 하면 최소 어느 정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게 6개월 딱 배우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 민간인데 공인 자격증이라고 광고하는 곳하고 그렇게 취업이 100%
보장해준다는 데하고는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믿고 가요. 대학교 취업률에 대한 뻥튀기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뭐 취업률 100%, 취업률 90% 이런 것들 해보면 진짜 웃기죠. 사실은 저희도 지도 과정을 해봐서 아는데 될 사람은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은 저희도 3개월 안에 취업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눈에 보여요. 그렇게 취업하면 예. 얼마 받아요? 시간당 3.3% 떼고 3.3% 떼고 시간당 얼마나 받아요? 3만 원 정도 받아요. 시간당 3만 원. 예, 시간당 3만 원. 근데 1시간짜리 강의면 3만 원. 예. 2시간짜리면 5만 원에서 6만 정도. 보통 몇 시간 하나요, 강사가? 하루에? 보통 1시간짜리가 일반적이고요. 네. 2시간 연강하면 괜찮은 자리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군데서 못하니까. 예를 들면 어느 문화센터다 이러면 1시간짜리거나 2시간짜리. 하루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여기 동사무소 갔다가 저녁 때는 스포츠센터 갔다가 그렇게 하면 2건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개를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이면. 그렇게 따지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어쨌든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네요. 고소득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소득을 하려면 요가원 아까 했던 지도자 과정을 해야 돼요. 지도자 과정. 예. 그 정도 해야 고소득이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2,000만 원 뭐 연봉으로 이렇게. 1,000만, 2,000만 원 번 분도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원 중에 뭐 이제 지도자 과정 같은 걸 운영해야. 그렇죠. 그것도 잘 돼야 되죠. 1년에 한 30명씩 오면 뭐 계산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대형 프랜차이저가 좀 유리하겠네요. 협회가 따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협회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오래되거나 유명한 데는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뭐 현재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 예. 뭐 선배로서 예. 앞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따고 뭐 이런 노력을 좀 더 하면은 유리하다라든가 취직하기 쉽다라든가 그런 뭐 이런 조언이 있으면 좀 주시고. 일단 네. 고등학교만 막 졸업했으면 네. 예? 네. 요가 관련된 학과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있나요, 요새? 예. 요가학과 관련한 정 안 되면 체육학과라도. 체육학과. 왜냐하면 체육학과가 좋은 게 체육학과 나오면 교사 그게 나오거든요, 자격증이. 네. 그러면 취업이 좋아요. 체육교육과 이런데. 예. 그러면 요즘 방과학교나 그 스포츠 그에 관련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취업이 잘 돼요. 기간제 교사. 예, 비슷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격증이 생각나면 일단 요가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단 한번 해봐야죠. 3년 해봐야 돼요, 3년은. 3년? 예. 어디 무슨 공부든 3년도 안 해보고 그게 자기한테 평생 직업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3년은 배워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시작해도 안 늦어요. 그러면 금방 배우죠. 약간의 이게 기본적인 말. 가르치는 스타일만 배우면 되니까. 교수뿐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돈 생각하지 말고 2, 3년은 그냥 봉사활동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3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돈이 안 되는. 평생 직업인데 길겠어요, 예. 3년이. 돈을 못 보니까. 아니, 뭐 공부하면서도. 운이 좋으면 공부하면서 3년이 6개월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길 경우에 1년이고 제가 3년은 최고로 잡은 거예요. 일반적인 몸매에. 제대로 하려면. 예. 그중에 3년이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네. 많으면 4년 걸리겠지만 그 기간을 조금 감안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요가학과 나와가지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력이 없어가지고 가르친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학벌이 좋아도 아무도 안 배우는 사람을 취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률 높다고만 광고하는데 단기 코스로 뭐 하는데 이런데 일단 안 가는 게 좋고. 아니요. 꼭 안 갈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맞는 곳이라면 거기에 사이비 직장이라도 괜찮다 생각해요. 아니, 그거야 그런데 네. 일단은 들어가보고서 느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는 처음에 모르잖아요. 비싼 과정을 하지 말고 기본 한 달짜리 수강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달, 2달, 3달 정도 들으면 여기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배워도 안 늦은데 너무 자격증 코스를 바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그냥. 왜냐하면 거기서도 돈이 되니까 자격증 코스는 250만, 300만 바로 받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정신도 하고 예. 무조건 뭐 비싸면 빨리빨리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운전면허증 배울 때 바로 실기 들어가서 가르치지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 좀 해보죠. 예. 그래서 수입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강의를 좀 나가게 되면 아까 시간당 3만 원, 2시간당 5에서 6만 원 정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취직해서 막 시작한 사람들 같으면은 얼마 정도 수입이 될까요? 뭐 한 6개월 요새 뭐 한 2건 잡고 일주일에 네. 2군데 나간다 생각하면 네. 아마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보통 노멀한가요? 강사들이 한 일주일에 2코스 나간 정도. 초장에. 초장에. 아. 2코스 뭐 무난한 거 잘 나가는 거죠, 사실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2-3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요. 수업을 사모님은 몇 군데나 나가세요? 뭐 대여섯 군데 나가죠. 대여섯 군데. 하루에 2-3탕 뛰죠. 300 정도. 많이 뜨죠. 사실 더 벌죠. 더. 예. 결국은 들어보니까 수입이 얼마나 자기가 출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의 경우, 네. 요가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경우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출강할 수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결국 결정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요가원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저희가 소개시켜가지고 가가지고 1년 만에 자리 잡은 애도 있고요.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된 뭐 거예요? 한 달에 한 200키원. 서너 살 되는 친구가 뭐 한 달에 200-300 벌고 주말에 쉬가면서 이게 또 하는 시간만 다 하고 나머지는 또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죠. 가르치는 시간은 실제로 짧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여유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예. 것도 상당한 장점인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게 뭐 쉴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자기가 물론 다시 들어가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보장은 없겠지만 그리고 뭐 자신 있으면 예. 그리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그만두고 나서도 다 후회해요 또. 이런 거 괜찮겠다. 요가 가르치면서 하루에 뭐 2-3시간이니까 가르치고 다른 시간에는 또 뭐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것 더 같은데요. 있어요. 골프 레슨을 한다든가 예. 투잡, 쓰리잡 충분히 가능할 가능해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자격증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메리트네. 예, 진짜. 아주머니들이 애 다 보내놓고 오후에 잠깐 한탕 뛰고 나서 음. 식당이나 애 봐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본인도 운동이 되고 그렇죠. 돈도 벌고. 근데 실제로 본인이 운동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아,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요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솔직하죠. 이럴 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걸 본인은 운동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운동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수긍이 되네요. 네.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코치가 하루 종일 축구 선수들 가르친다고 살이 빠지진 않잖아요. 맞네요. 뭔가 비유가 오늘 둘이 오늘 되게 완전체인데. 비유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비유가 살아있네. 비유가 살아있네. 여기서 요가 강사편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경력이 그래서 오래 좀 쌓이면 아무래도 뭐 시간 페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출강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수입이 느는 거군요. 예. 시간 페이를 높여지려면 이제 좀 큰 데 가야 돼요. 기업체 강의. 그런 데 가기, 그리고 지도자 과정. 그쪽으로 이제 추가를 가면 좀 높아질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최하 2만원부터. 어쨌든 커리어가 많이 쌓이고 네임밸류가 있다 치면 그 수강료에 대한 그것도 높아지지 않나요? 예, 높아지죠. 인기 강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죠. 교수급하고 강사급하고 틀리니까. 그건 뭐 매스컴 같은 거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탔느냐 안 탔느냐. 근데 전국에 요가 강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대략 어느 정도 많으실 되는지 텐데. 알고 계세요? 그 중에 매스컴 모르겠어요. 타는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0.1%도 안 될 텐데. 그치. 네,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이게, 요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트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동네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왜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가 강사 예전에 그 누구냐? 지금도 많아요. 뭐 제시카나 뭐 이승하나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네. 동네에서 요가 강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그런 걸로 뭐 영상 제작해서 컨텐츠를 팔거나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책을 팔거나 다른 걸 하는 거지. 요가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가원을 운영하거나 예. 그치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예. 요가원을 운영하는 그렇죠. 거지.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하는 건 아겠죠, 몇 시간. 뭐 이제 뭐 가끔 이제 하겠죠, 가끔. 전 요가
요가 강사하시는 여자분들, 일단 몸매가 좋잖아요. 예. 좋아요. 눈이 너무 촉촉해지신다. 진짜 요즘에 진짜 외로워요, 저. 제가 들어보니까는요. 예.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니까는요. 하는 만큼 벌죠. 네, 하는 만큼 버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막 10군데 막 이렇게 일자리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막 적게는 한두 군데부터 많게는 4-5군데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에서 한 4-5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또 하는 직업이잖아요. 가르치는 거니까. 또 그런 보람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 좋아하고 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되게 좋은 직업 아닌가 이런 생각. 문호도 다 열려 있으니까 일단은 접근하기도 어렵지 않고. 크게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고. 그냥 돈 조금 벌어도 자기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크게 욕심 없고.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인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좀 있고. 선생질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좀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선생님으로 확실히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강사님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조금 질이 낮으신 분들은 저 아가씨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남자분한테는 그렇게 저 아줌마거든요? 이러면 돼. 아가씨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쫓겨나죠. 저는 아가씨입니다. 안 되네. 하루 일과는 너무 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여기 이제 스케줄 한 3군데 있으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르치시고. 그죠? 제가 보통 그때 좀 많이 할 때 일과가 오전에 이제 한번 일반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복지센터에 오전 수업 하나 하고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예. 학교 학생들요? 학생들 상대로 하는 방과후 학교를 요즘에 그거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방과후 학교를 가고 또 저녁 때는 또 다른 또 문화센터를 가고 이렇게 3군 정도 하는 게 좀 잘 나갈 때 얘기겠죠. 그러면 하루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동 시간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저도 방과후 수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건 나머지 공부 아니에요. 공부 못해서. 어렸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을 가르치러 방과후 수업에 저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니혼고? 네, 일본어를 가르치러 여중에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반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돼 있죠. 예. 중간에 이제 옮길 수 있게끔, 초반에 몇 주 동안인가? 옮길 수 있게끔 해줘요. 아마 그런 걸. 초반 한 1, 2주? 초반인가? 1, 2주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 반에, 제가 가르치는 반에 학생들이 몇 명 없었어요. 처음에 그 수업을 갔을 때. 그런데 한 2주인가 3주 뒤에 반이 꽉 찼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데도 못 와.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네, 저 잘난 척 하는 거야, 지금. 네, 저하고는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타임이 있고 노는 타임이 있는데 이 방과후 수업을 선택하다 보면 영수하고 이런 아까 같은 일본어나 자기 특기적성 맞는 거 다 빼버리고 남는 게 요가더라고요. 보면 와서 그 요가를 안 해요. 놀다 가는 거예요. 카톡 하고 있나요? 휴대폰을 뺏은 경우에는 못 하겠죠. 아니 그 학생들한테는 하타 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물론 뭐 앉아서 명상도 시키는데 명상을 잘 할 리는 없죠. 요즘 애들 명상 안 해요.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본 수업 중에 제가 3세부터 88세까지 수업을 해봤어요. 네. 3살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가지고 요가를 가르치는 거죠. 3살, 4살짜리. 했는데 잘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해요, 생각보다. 몸으로 하는 거. 예. 중학생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중학생. 그치. 무서워요. 제일 말 안 들을 때잖아. 예, 무서워요. 뭔가 반응하고 싶고. 그렇게 왼종일 이제 출강 많으면은 출강 막 다니시고 그러면은 계속 강의만 다니는 그런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 이렇게 치이는 경우도 있죠. 네, 사람한테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 거고 또. 많이 받죠, 사실은. 예. 결국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하고 해, 문제가. 사람이 매번 바뀌고 매번 많아지니까. 아니, 하타 요가라는 거는 이제 몸으로 하다 보면, 지도를 하다 보면 몸을 만지게 되잖아요. 예. 대부분 수강생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남자로서? 불편하죠.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하죠.
이게 교정을 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얘기를 하죠. 저가 강사라면 전 가급적이면 손을 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면 바로 잘리니까. 안 나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쓰는 고영주라 그래야 되나? 그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어서 여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곳은 실버 요가입니다. 실버. 어르신들 데리고 모시고 하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남녀를 더 좋아합니다. 할머니들이. 그렇지 할머니들. 지금 하는 수업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무료 수업이니까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60명 수업에 뭐 평균 40명씩 앉아 계시고 뭐 대기 인원이 3-40명 기다리고 있고 그런 수업 재미가 있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동작도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세요. 그러니까 연세 80 먹고도 잘하신다니까요.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자로서 힘든 거 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까 했던 중2 애들 같이 어른들이 요즘은 카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카톡 하는데 수업하는데 카톡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그냥 카톡 수신 자세를 하나 만드세요. 이건 뭐? 아니, 해봐. 뭐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분위기만 좀 냉랭해지니까. 그리고 요즘 카톡은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아예 그냥 카톡 받을 때마다 요가 자세를 하나 만들어서 특이한 요가 자세를 하면서 카톡을 받게끔 즐겁게. 이게 요가가 몸으로 하는 거, 그만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안정이 돼가는 옆에서 카톡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리듬이 깨지잖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상관없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또 그러니까 그분만 위해서는 가만 놔둬도 되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저런 거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강의 텀이 뭐 어디서 개설을 했다 어느 센터에서 뭐 몇 년짜리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 1개월 과정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초이스 돼서 강의를 하러 가셔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강의가 또 끝나면 또 다른 자리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런 고용불안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3.3% 되니까 그런 거 되게 스트레스시겠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맘때가 가장 힘든 때죠. 이제 내년에 준비해야 되니까 내년에 이제 모집하는데 또 원서 집어넣고 이제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안정된 직업은 아니라는 거. 예, 확실하게 뭐 보장이 되어 있으면 했는데 조금 이제 인원이 잘 안 모이거나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면서 선생님 못 가르친다고 이렇게 한마디씩만 이렇게 툭툭 던지고 와버리면 그쵸.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가끔은.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군요. 반대로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시간, 내 공부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도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하는 요가도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요가도 있으니까 명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점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건강해져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거죠. 아파서 정말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못 숙입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요가를 한 3개월, 6개월 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더래요. 머리를. 근데 이거는 제가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고령이신데 지금 아파트 내에서 근데 많아요. 하는 요가를 하세요. 저는 이제 자식들 입장으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괜히 노인네들이. 전 모르니까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다치시진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다 노인들 나와서 살살살살 하는데 좋다. 처음엔 좋다 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로 많이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이래저래 아팠는데 그 별거 안 한대. 심하게 안 한대요. 되게 부드럽게 간단하게 하는데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낀다라고 하셔서 전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전 확실히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하기에. 그러니까 아예 안 해본 사람이 효과가 더 좋아요. 매번 하고 완전 몸치거든요. 몸치라고 요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사람들이 나는 뻣뻣해서 못한단 말이 제일 싫어요. 저는. 뻣뻣해서 할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유난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콩나무라? 그 발레나 뭐 정말 무용하는 사람들이 요가 강사나
요가를 배우게 되면 정말 잘해요.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가 못하는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과외하면 힘들다잖아요.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렇죠. 다 그 예전에 김태희 과외생 그 후기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김태희가 대학 시절에 과외했던 학생이 후기를 올린 거예요. 과외 받았던 학생이. 학생의 지인이. 네. 근데 김태희가 그때도 엄청 이뻤을 거 아니에요. 네. 한참 때 정말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정말 이해 안 돼 하고 딱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한 자기가 죽고 싶었대요. 남자였어요? 김태희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걸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그 심정 이해가지 않아요? 꼭 이해해주고 싶은데. 난 정말 저걸 이해하고 싶은데 내 두뇌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김태희가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왜 이걸 이해 못하냐고 또박또박 물어보니까. 창업하기는 어때요? 지금은 대부분 말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가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요가원에 가가지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가를 하면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잘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요가원에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제 요가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업하시는 분 보면 잘 되는 요가원에서 자격증 따신 분들이 다 얼마 안 있다가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조건이 나쁘진 않는데 다른 데 비하면 낫죠, 분명히. 뭐 특별하게 화려한 인테리어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옛날보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 아까 말했던 동사무소, 공공기관, 아파트 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쵸. 워낙 또 저렴하게 하니까 그런. 10,000원, 20,000원에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경쟁이 회비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경쟁이 안 돼요. 그렇구나. 마트보다 더 심해요. 그렇구나. 동네 상권 뭐 하고 마트하고 이렇게 싸우듯이 그 수준이에요. 창업한 게 어렵진 않지만은 먹고 살기 쉽진 않네요. 예. 요가원을 지금 창업하는 거는. 정말 노하우가 있거나 자기만의 뭐가 있으면 그쵸. 상관없겠죠. 굉장히 인지도가 있거나. 예. 아니면은 뭐 핫요가라는 게 생겨났듯이 쿨 요가. 요가랑 다른 걸 접목시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내는 것 또한 불황을 퇴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는 무슨 플라잉 요가, 날아다니는 요가, 줄 매달아 놓고 그런 요가도 뭐 하고 뭐 다양하게 봉이나 봉충 요가 이런 거 어때요? 봉 요가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봉이야.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붐이 아닐까요? 잠깐 그렇게 하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아봉 요가 이런 거 어때요? 이거 좀 뜬금 아봉 요가요? 아봉 요가는 뭐죠? 에이스 3마리면 아봉이잖아요. 그래서 원피 말면 이제 집 짓고 레이스. 네. 10만 받고 20더! 이거 딱! 될까요? 히드에 뾰쭉 딱 올라오면. 네, 알았어요. 그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네. 창업 얘기 하다 보니까, 타이 마사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가네샤 님도, 타이까지 가서, 태국 가서, 마사지를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가의 범주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또 달라요? 마사지하고 요가는 틀리죠. 완전 근데 달라요. 인도의 학문 중에 아유르베다라는 게 있어요. 학문이요? 똥구녕? 네. 네. 아유르베다라고 있어요. 안 받아주시네. 아유르베다라고 있어요. 아유르베다. 그게 의학이에요, 의학. 그 안에 요가도 있고 마사지도 있어요. 아이로메다? 아유르베다. 베다라는 학문이 철학이 있죠. 아유르가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요가도 있고 마사지도 있는데, 그 타이 요가 마사지라는 이름 붙인 게, 그 마사지는, 우리나라 요새 타이 마사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 마사지가 요가가 원조예요. 거기에서 스트레칭 동작이 다 요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도 똑같고 이론도 똑같고. 근데 완전히 다르죠. 요가는 내 스스로 하는 거고 마사지는 남이 해주는 거니까. 게으른자를 위한 요가라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요가를 시켜주니까. 그렇지. 게으른자를 위한 요가. 다른 손길이 나를 시켜주는 거니까. 아까 했던 그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게 그건데 그 타이 마사지예요. 타이 요가 마사지를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가하고 그 타이 마사지를 좀 접목을 좀 시키려고 마사지도 있지만 스트레칭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세 교정하는데도 약간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타이 마사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여쭤봤냐면은, 타이 마사지, 우리 취준에 가면 타이 마사지 요즘 이렇게 가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중심 상권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마사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사지가. 원래 안 마.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사지들이 이 태페 문화하고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타이 맞아요. 마사지 가게들이 태페 문화하고 연결돼 있는 곳들이 있죠.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되거든요. 타이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요? 조금 적어요. 일반 안마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가? 늦게 네.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진짜로 한국말 못하는 태국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불법인 건 아시죠? 그분들이요? 그래요? 마사지는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왜요? 전 갑자기 누가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다 불법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은 맹인밖에 없어요. 안마법에 때. 그러면 타이 마사지는 100% 불법이네?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근데 왜 알 안 잡고 잡아? 넘어가야 돼? 타이 마사지 운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들 불법인 거 알아요. 불법인 거 다 알아요. 제가 그쪽 교육 다 시키고, 그것도 불법이고, 태국 사람 쓰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예전에 태국 제가 사람들 고용하는 게 불법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도 하는 건 불법인데 외국인하고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필요가 많아요. 그러겠죠. 불법 필요법이 세요. 이 타이 마사지 안마법, 어르법보다. 저는 맹인 안마 진짜로 받아봤어요. 태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요 옆에 거죠. 맹인 안마 있더라니까 다리 옆인데. 전 맹인 안마 받아봤는데 이래서 안마 받는구나 느꼈어요. 진짜 너무 개운해지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합법화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합법화 되고 맹인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분도 2년 동안 공부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년 제가 보기 2년 3개월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겠죠. 태국 사람들도 요즘은 하도 많이 인구 필요하다 보니까 오래 한 사람들이 오래 했지만 여기 와서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아마 전혀 모른대요. 그냥 여기 와서 한국 사람한테 배워서 네. 태국말만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이 싸잖아요. 태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군요. 가장 크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되게 보람된 순간이었다든지 잊지 못할 사건들. 뭐 큰 사건 사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없는 게 이왕이면 좋죠. 예, 그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요가를 하다가 애를 낳다거나. 울산에서 힘 주다가 요가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 요가를 하다가. 근데 요가 때문은 아니겠죠, 물론. 도중에. 예, 요가 하는 시간 안에. 그런 때는 만일에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미치겠다. 그거 강사였던 그렇죠. 사람들. 그동안 그거 갑자기 얼마 동안 요가는 강좌가 폐강됐다가 다시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겠죠. 예. 사람 죽어나가는. 항상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노인복 기간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면 또 인터넷 찌라시 언론들이 또 기사 그렇게 쓸 거예요. 뭐 요가 도중 뭐 노인 숨져, 요가 이대로 안전한가, 뭐 자격증 논란, 뭐 이런 걸 할 걸요. 사실은 다른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네. 근데 사실은 요가 쪽이 가장 그게 적은 편인데 효과에 비하면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차라리 효과 좋은 거 봐서는 정말 불임에 힘드신 분들이 요가 그러니까 에피소드. 그게 에피소드예요. 사람 죽은 거. 그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에피소드고. 네. 이제 저희가 겪은 에피소드는 아까 말한 뻣뻣한 요가를 배우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정말 뻣뻣해요. 손을 겨우 발을 잡을 정도예요. 여잔데 정말 뻣뻣해요. 그런데 요가를 이제 배운 지 3년 만에 요가 선생님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뻣뻣한 상태지만 그래도 잘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잠깐 쉬는데 결혼해가 잠깐 쉬는데 뭐 최근까지 했어요. 결혼했어요? 예. 그럼 다음 여자이지. 좀 전에 그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거. 불임 되신 분이 있었는데 뭐 유산되고 이래가지고 맨날 좀 우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가와 단식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가랑 단식도 밀접한가요? 예, 많이 밀접해요. 그러니까 요가 단식을 하고 나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웃긴 얘기로 이제 단식하는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거든요. 네. 어느 기간 동안은. 근데 그걸 어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임신이 되고 왔더라고요.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못 왔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식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기 힘들었던 거지. 네? 요가 강사 술, 담배 하나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안 하면 요가가 잘 되고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의존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정말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해탈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술로도 느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예. 전 매일 해탈합니다. 담배로도 느낄 수 있어요. 마약으로도 느낄 수 있겠죠. 뭐 엑스터시라는 마약도 있잖아요. 그게 네. 요가 용어예요, 사실은. 엑스터시가요? 예, 황홀경이라는 그 엑스터시가 요가 용어예요, 그게 또. 엑스터시는 마약이라기보다도 약간 그러니까, 성적 흥분제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표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단계, 그걸 이제 요가로 하자는 건데. 예. 그래서 뭐 그걸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 요가를 정말 그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아니까 힘들기 때문에 요가도 수련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하면 고기를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는 거지. 특별하게 이게 정말 내가 이걸로 해탈할 거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술 담배 해도 됩니다. 물론 좋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들이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 그렇죠. 요가 성인군자는 아니죠. 그 전에는 요가 하시는 분을 성인군자로 생각했어요. 요가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기야 초창기 요가보다는 지금의 요가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운동처럼 좀 많이 느껴지죠. 예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예전에는 특히 더 심했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고기도 못 드시고 사람들과 같이 술도 못 먹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뭐 퓨전 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 네,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요가 배운다고 누가 뭐 해탈하려고 수련한다고 합니까? 그냥 운동하려고 그러지. 근데 20년, 10년 전에만 해도 그 해탈의 수단이었어요. 하기야 옛날에 같으면 뭔가 모르겠어요. 요가 한다 그러면은 좀 명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요가원 하면 경찰이 찾아왔어요. 뭐 안 된가 싶어가지고 사이비 어디 종교 어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초창기에. 정말 초창기에, 예. 한번 경찰을 보고 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요가 처음 배울 때도 얘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어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가란 말이 아예 모를 때라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요가 강사의 자질 요건 이런 건 뭘까요? 일단은 가네샤님이 봤을 때 정직해야죠. 정직해야 된다고요? 뭐 관계가 있을까요? 정직하는 거. 정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가 가르치는데. 자기가 정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도 정직이 아니겠죠. 요가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데서 모르는 내용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그리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성실한 마음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힘들죠. 사람들 치이는 게. 그 사람을 정말 그러니까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전 정직하고 신용이라 생각하거든요. 성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 힘들죠. 그 사람 조금만 뭐라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반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뭐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려고 쓰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는 뭐 욕을 하더라도. 근데 가급적이면 앞에서도 예의하면 뒤에서도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진실되게. 뭐 요가하고는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일을 대하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직업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가랑 특정져서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해보시다면. 가네샤님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을 바라보는 철학이신 것 같고 예. 요가 강사로서의 뭐 이런 자질은 특별히 없을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예. 지금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배워서 자격증 따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가 강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막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막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라 생각해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몸에 대한 공부, 요가에 대한 공부, 뭐 해부학도 좋고요. 몸에 대한 근육학, 해부학 이런 것도 좋고요. 운동학도 좋고 철학도 좋고 정 안 되면 그냥 인도에 대한 사상, 종교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공부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몸만 가르친다 생각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동작 그거 몇 개만 가르친다 생각하면 금방 미천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꾸준하게 평생 공부하는 마음이 필요한다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든 늘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탁 드려봐도 될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생활 요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요가 하나. 뭐 피곤하거나 어깨가 걸릴 때 이런 우리 듣는 분들이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따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가. 자, 요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희.
주로 그런 데서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할 만한 자세 하나 딱. 그러면 앉은 채로 두 가지만 할게요. 네. 앉은 채로 네. 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뒤에서 잡으세요. 뒤에 깍지, 손을 뒤로. 예, 깍지 끼세요. 그 허리 뒤로. 예, 허리 뒤로. 허리 뒤로. 예, 깍지 뒤로. 꼈습니다. 깍지를 이렇게 껴요? 예. 아, 깍지를 끼고. 네. 예. 딱 끼고 그대로 팔꿈치를 쭉 펴고. 팔꿈치를 쭉 펴고. 예, 뒤로 쭉 올려보세요. 뒤로 쭉 올리고. 예, 위로? 예, 위로. 네. 올리라고요?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고개는 같이 숙이죠. 올리고, 고개는 고개도 뒤로. 같이. 고개도 같이. 죽겠다. 쭉. 아, 고개도 뒤로 이렇게. 예, 가슴을 열고 쭉 펴세요. 예. 예, 다시 내리고. 예.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자, 한 번 더. 쭉. 예. 다시 들어오시고. 자, 그 다음.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세요, 의자를. 이 이 사람들은 앉아 지웠다고 내가 지금 지금. 앉아있는데 뒤에, 의자 뒤로 해서 예, 의자를 잡아라. 오른쪽 잡고. 그리고 의자를 당겨서 몸을 휘두르세요. 아, 허리 비틀기. 그러니까 의자 앉아있는데 오른쪽 한쪽으로 두 손을 돌려서 예, 의자를 잡고. 같이 허리 비틀어 보세요. 같이 이렇게 허리 비틀고. 예, 아, 허리 비틀기네요. 허리 비틀기 한번 해보세요. 허리 비틀기. 와, 이거, 어깨 되게 예. 걸리네. 아, 허리 비틀기. 뭐, 네. 앉아있을 때 요 정도만 해도 훨씬 시원하죠. 안 하는 거보다. 그런데 이건 운전할 때 못하니까. 운전할 때도 왜 잡고 조금 틀면 되죠, 이렇게. 어. 이거 운전해야지. 이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뭐, 잠깐 쉴 때, 정차 중일 때. 네, 이것도 무슨 정확한 운동명이 있습니까? 특별한 운동명은 없어요. 그냥, 이거 반전이네. 스트레칭일 뿐이에요. 특별한 이름. 네, 스트레칭이죠. 아, 우리 스트레칭이에요. 하면서 미쳤어. 아, 이거는 항상 하는 스트레칭인데. 아니요, 요가 사람들이, 요가라는 그 동작에 대해서 네. 모두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가르쳐 달라 그러면 쉬운 걸 가르쳐 주면 이게 뭐 네. 대단한 거 물어보면 아무거나 안 하고 어려운 거 가르쳐 주면 할 줄 모르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아, 근데 이게 보통 진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요가는 아주 일상에서 그냥. 이것도 요가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요가라 그랬다. 아, 근데 전 네. 지금 최근 들어 가장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해맑은 표정과 목소리로 아니요, 이러면 없어요. 너무 해맑으셔서 그게. 아, 나는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건데, 무슨 네. 이름이 있나 보다, 요게. 아니 굳이 뭐 이름을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붙이면 붙이겠다. 그게 보통 필라테스가 이걸 영어로 다 표현을 해요. 뭐 어깨를 뒤로 젖히 뭐 홀딩이나 뭐 고무의 밴딩이나 이렇게 밴딩 솔더 이렇게 네. 표현을 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어깨 비틀기 뭐 어깨 그쵸, 젖히기 그쵸. 이건데 따지고 보면 혹시 잠 깨는 자세 이런 거 있나요? 운전하다 둘릴 때. 어깨가 최고겠죠. 뭐가 어깨 주물러주는 게. 근데 금방 특별한 이름은 없군요. 금방 했던 자세가 사실은 네. 그 효과가 좋아요. 그쪽에 모든 일반적인. 뭐, 후배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그럼 없는 걸로. 네, 말씀하세요. 좀 하기 전에 경력을 좀 쌓으시고 네. 뭐 하게 되면 싸우셔야 되나요? 사으셔야 되나요? 뭐 알아서 하겠죠. 싸싸 해보세요. 안 드세요, 쌍수? 제가 이거를 네. 회사 다닐 때도 참 쌀쌀 해보라고 놀림 많이 받았어요. 네. 저 군대에서 애들한테 이거 많이 시켰습니다. 경상도 후임들한테 야, 날씨가 쌀쌀한데 쌀짱코 해봐. 그러면 포항 제일 기억나는 데가 포항인가? 살살살살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험 많이 쌓고 공부 좀 많이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만 마음 안 먹으면 한 2, 3년 안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 충분히 실력을 쌓아서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네샤님 오늘 하신 말씀 쭉 들어보면 단기간에 급하게 하면 좋은 게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충분히 기간 동안 두고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예, 최소 이걸 딱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뭐 최소 정말 왜 1년도 투자를 안 하려는지 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본인 진짜 직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예 1년 정도 공부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경력 쌓으시면 자리가 어디라도 부릅니다. 실력만 딱 쌓으면 뭐 여자분들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 이거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요가원에서 로맨스는 별로 없나요? 남자분들 별로 안 오니까 로맨스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남자 강사한테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저는 한번 경험이 없네요. 네. 로맨스를 더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자,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더 남으셨나요?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먼저 하십시오. 그럴까요? 예. 뭐 저희 지금 우선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녁 버스 타고 가려고 표만 예매해놨습니다.
몇 시 차인가요? 9시. 일부러 또 여기 올라오셔서 일 보시고 어려운 시간 내셔서 저희 잡수다 녹음을 친히 해주셨는데, 마치면서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본 소감이나 직접 방송 해보시니까 어떻더라? 이런 거. 일단 이런 방송이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좋네요. 예. 그리고 좀 4-5시간 버스 타고 왔지만 네. 시간이 전혀 안 아깝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남들한테 알리고 싶으면,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더라도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자주 좀 올려주세요. 저희요? 귀찮더라도. 그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로지 제 탓입니다. 제가 진짜 시간을 못 내는 관계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게 들이 있는데, 다들 지금 제 스케줄에 맞추려다 보니 저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 늦는 거라,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시간이 나게 되면,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안 회장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이쯤에서 제가 하나 안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출연 신청을 해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현장에서 막 일하시는 것 때문에 바빠서 시간 못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장사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든가. 근데 이렇게 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 틀림없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 방송 초대에도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저희는 출장 다니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녹음할 의사도 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못한다. 네, 아마 저 혼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게라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출연하실 마음만 있으면 일단, 시간, 공간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일단 연락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어떤 직업이든. 네, 어떤 직업이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직업은, 진짜 어떤 직업은 고귀하고, 네. 어떤 직업은 천박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여러 직업을 한 4-5개 해봤는데, 네. 다들 나름대로 정말 그 분야에서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고, 제같이 못 견디는 분들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 안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하고 계신 분들, 고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돈이 되고 잘 되는 직업을 저희는 찾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직업이든 본인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그게 남들 버는 거에 반을 벌든 반에 반을 벌든 남들이 모르니까 그 일이 어떤 건지. 그 환상을 깨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네. 네. 헛된 꿈일지라도 꿈은 꾸고 살자. 따로 하실 말씀 없다고 하셨는데, 저 얘기 해주세요. 본인 운영하시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예, 부끄럽지만, 제가. 예, 부끄럽네요. 좀, 작게나마, 팟캐스트에 요아 카페라는 이름으로. 방송 올리고 계시죠? 이것저것 올립니다. 아까 말했던 타이 마사지도 올리고, 요가 체락도 올리고, 요가 아사나도 올리고, 요가 어디 공연했던 그런 것도 올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산스크리트 공부하는 것도 올릴까 싶어요. 뭘 공부해요? 인도 고어. 그런 것도 좀 올릴까 싶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올리고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싶은데 아무도 와가 댓글을 안 하면 게시판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안회장님 초창기의 마음을 잘 이해가 그때 초창기에 정말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맞아요. 댓글이 이게 사실은 지금 듣는 분들이랑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댓글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네. 요새 저희 왜 이렇게 리뷰 안 따라주시죠, 사람들? 많이 안 들으시는 거지. 아니요,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으니까 순위가 올라가고 있죠. 다 죽었군요. 네.
네. 뭐 하여튼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네네. 그리고 요가 카페죠. 네, 검색 팟캐스트. 그리고 요가 카페. 댓글을 달아주시면 회비로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벤트야? 어디든지 말씀하셔야죠. 네. 안 먹힐 것 같은데. 울산의 요가 카페로 검색하시면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울산에 계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 예. 울산 어디에 있죠? 울산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앞에 요가 카페입니까? 예. 거기 한번 이 잡설 들으시는 분들 후덕하신 우리 가네샤님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차도 무한 리필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한민족끼리 뭘? 그치. 친하게 지내는 거지. 일단 침묵도 뭐 아까 침묵하는 게 이거 또 있는데. 그리고 뭐 지도자 과정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저희 공부하는 거 안 와도 서울에 있거나 어디 상담 받으셔라. 예. 뭐 글 남기시거나 전화해도 되고 요가 카페로 뭐. 네.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전화 받는 건 좀 귀찮아합니다. 만약에 저희 방송을 듣고 지도자 과정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수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욕심이 없어요. 500원씩만 주세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둘이 합쳐 1,000원. 네, 알겠습니다. 콜? 예, 콜. 네, 요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 요가 카페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방송도 봐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영상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만들어서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럴 때 댓글 없을 때 누가 댓글에다가 뭐라도 부탁하면 절대 한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잡수다도 리뷰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진짜 뭐 자주는 못 전 아이폰도 안 쓰니까 아이튠즈 가끔 들어가 보는데 진짜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얼마 전에 갤럭시로 폰을 바꿨어요. 갤럭시 노트로. 맞다. 네, 노트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려고 키스캐스트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걸 팟캐스트 어플은 많아요. 네, 많은데 키스캐스트가 가장 편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채널 피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다운받으면 검색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여기 키스캐스트는 리뷰를 남기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갤럭시 유저들은 리뷰를 남기고 싶어도 못 남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만 지금 리뷰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유저분들은 뭐 그렇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뭐 페이스북인가 만들어 주신다고 연락 왔잖아요. 그건 몰라 연락 없네 그 뒤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랬는데 그게 벌써 올 초 아니에요? 아직도 마무리 중이신가? 알겠습니다. 잡수다 32번째 이야기 요가원 요가 강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잡수다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번째 이야기 요가 강사편을 끝으로 잡수다 시즌1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잡수다 시즌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잡수다를 챙겨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2013년에도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